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학원의 이제 행정법 선생 신동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이제 선생님들 또 해설 강의 듣느라고 지금 많이 또 지치고 힘드실 텐데 이제 오늘 마지막 과목이니까 힘을 내서 또 행정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시험 잘 치신 분들보다는 또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우리 지방직 또 이제 군무원 뭐 7급 시험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되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국가직 이 9급 문제가 지금 이제 행정법 시험은 거의 이제 선도하는 시험이 되다 보니까 유사한 이제 직렬 심지어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7급 국회직 모든 수험생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난이도라든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그래도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코 만만치는 않은, 이제 작년에는 여러분 사례형 문제가 무려 5문제, 또 박스형 문제 2문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들을 많이 하신 거죠. 이제 행정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 됐고 기본적으로는 좀 만만치 않게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준비까지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어렵지는 않았다 많이.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령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제 한 7문제가 이제 넘었는데 저는 이제 이 법령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행정기본법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주일 전에 그 특강할 때 제가 이제 이 기본법 조문을 전부 이제 출력을 해서 나눠드리고 특별히 이제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요번에도 이제 시험에 나왔죠. 이제 그 부분하고 특히 이제 행정절차법 중에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개정돼서 시행된 그래서 이제 뭐 예상은 됐지만 온라인 공청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정절차법 늘 많이 나오는 이제 행정절차법 문제도 2문제 정도 나왔고 행정수사 기본법 또 이제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오히려 이제 법령 문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제 올해 이미 실시했던 시험에서 행정기본법 문제 당연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남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경향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유형 스타일에 맞춰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킬러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제 우리 9번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도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맞추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속어법으로 일단은 2개 지워놓고 나서 이거 이제 상당히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틀려도 사실은 이제 변수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맞추신 분들은 이제 뭐 잘한 거고 이거 빼고는 이제 이 문제도 속어법으로 또 맞힐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낯선 지문이 혹시 있어도 새롭게 처음으로 출제된 지문도 있고 판례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상 가능했던 거고 또 이제 속어 방식으로 쉬운 지문들이 섞여 있어서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또 이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되풀이 반복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합격권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이제 피부로 느낀 건 어려웠던 거라 하더라도 답을 맞춰보면 이제 점수가 그래도 이제 괜찮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3개 이내에서 이제 커버하면 충분히 이제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1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절차법. 뭐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죠. 처분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서 자, 1번 행정처분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처의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행정처는 신청에 구비, 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들었죠. 구비, 서류 등 흠이 있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다른 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즉시로 되어 있는 경우 이제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다수행정처 관여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는 관계행정처가 신속한 협조를 통해서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자, 정답 2번.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이제 행정기본법, 뭐 이제,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법 직접적인 문제가 이제 한 문제인데 이렇게 관련된 문제로서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선호 문제 이렇게 연관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계속 다른 문제에 쟁점하고 이제 곁들여서도 계속 나올 거다. 직권취소 철회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 철회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죠. 원래 통설 판례가 이제 인정하던 거 행정기본법에서도 이제 그대로 명문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회 취소 개념,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문제죠. 2번.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자, 후발적 사유죠. 철회는 원시적 사유, 성립 당시에 하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취소 사유고, 취소와 철회의 중요한 차이점. 이거는 이제 성립 당시에 하자. 이건 후발적 사유. 그래서 이제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거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행하였다면 상대방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다음에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할 때 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취소로 인해서 처분 상대방이 있게 될 기득권, 법정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 결항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부관도 늘 기본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죠. 자, 1번 이제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죠. 뭐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적 행정행위, 재량행위. 그래서 이제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자, 1번이 이제 정답이고 2번은 이제 기선, 선망, 어업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 어업허가 목적 달성 사실상 어렵게 본적 효력을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의 명문 규정, 미리 유보, 범미, 동사. 근데 이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이제 허용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정병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붙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 체납한 경우 기부 체납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이 부관으로 인해서 기부 체납 계약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 체납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 또 실전 동영 다 이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1번 딱 보는 순간 그냥 이제 답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었고요. 자, 4번 문제는 공법관계는 사법관계냐. 자, 이제 기본 문제로 역시 자주 나오는 파트. 이 문제 이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2번, 4번이죠. 입찰 보증은 국고기속조치 사법관계. 근데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거 이건 공법관계. 이건 처분이죠. 4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이제 1번 지문에 이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이건 이제 강학상 특허 공법관계예요. 근데 공항공단이 무상사용 허가받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하는 전대 이거는 이제 뭐 임대차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행정재산 뭐 이제 여러분 경찰청 청사라든가 관공서 그 식당 이런 거 행정재산에 대한 이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그 한 모퉁이에다가 커피 뭐 매점 이런 거 전대하는 거 그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자체는 이제 사법상 법률관계라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생각이 안 났어도 그러니까 어때요? 낯선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이건 문제풀이의 기본 스킬이죠. 넘어가야 돼요. 세모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는 게 나오고 뭐 이제 3번 이건 모르는 사람 없겠지. 변상은 부가 이건 공법관계 대부행위는 사법관계. 근데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거 이게 이제 딱 보이잖아요. 이건 공법관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행정기본법 문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특히나 이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요 5년.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이 5년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했는데 이 조문 이제 여러분이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4월 1일 날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재 처분 이런 규정은 이렇게 이제 박스까지 쳐서 밑줄까지 그어주면서 이거 이제 봐야 되는 특별한 이제 조문들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일주일 전에 최종 정리 그 특강 최신 판례 특강 했는데 여러분 이제 지방직을 앞두고 또 하긴 할 건데 그 해당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방직 앞두고 일단 들으시고 이후에 또 보충해 드릴 그런 이제 강의들을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최신 판례도 이제 올해 뭐 2월달, 3월달 판례까지 해드렸었는데, 근데 최신 판례보다는 행정법은 오히려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법령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OX 지문들 정리해 드렸는데 최신 판례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드렸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이제 그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예외에 대한 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낸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문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또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이제 있는 조문인데 여기 이제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당사 인허가 신고 위법성을 중과실로 이제 알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제 이건 당연히 이제 처음 출제됐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문제다. 그래서 이 제재 처분의 이제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을 왜 둔 거냐? 어떤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제재 처분도 기존에 이런 기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또 법적 안정성 또 국민들을 이제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재 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적 조사 출입 검사를 깊이 방해 거부하여 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 또 당사의 인허가 신고 위법성을 중과실로 이제 알지 못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예외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이 중과실이라는 거 이제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넘어갑니다. 자, 6번은 이제 기출 문제 너무 이제 자주 나오던 거 그대로 되풀이돼서 나온 겁니다. 1번 총리령 부령 재정 절차 이제 대통령령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법제처 심사는 거쳐야 되지만 이제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2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유구속의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 이제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주 나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3번 이건 7급, 9급 국회직 계속 나오던 겁니다.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연습을 많이 했던 거고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규정했다. 이 부령은 성격이 뭐라고요? 행정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이제 부령해서 처분 요건을 변경하면 전형적인 법규 명령이지만 위임이 없음에도 부령해서 마음대로 이제 처분 요건을 변경해서 규정했다. 이건 행정명령으로 취급한다는 거.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특정 다목적 댐법에서 댐 건설 손실 유면 국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 제정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요 자체는 낯설지 몰라도 이제 이 뒷부분 뭐 이제 너무나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뭐 3번이 이건 뭐 공부 이제 기본 공부량 되신 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제 이상할 정도로 자주 나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 공시가 결정 이 법을 도움 때 위법사로 정할 수 있다.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 지문이 바로 옳은 지문이 나왔네요. 뭐죠?
개, 과, 표, 수, 친도. 별개의 법률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개별 공시가 결정과 이제 과세 처분, 표준 공시가 결정과 수용 재결, 친일 반미종행자 결정과 독립운동자 유족에서 이제 배제하는 결정. 이거죠, 지금.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 처분은 개별 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동태 위법사로 정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옳은 거 딱 보면 1번 답이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자, 2번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 자, 여러분 이제 하자의 취유 어떻습니까? 형식이나 절차 하자 할 때, 취소할 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동의서가 추가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정으로 취유되는 거 아니라고 봤어요. 3번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자,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뭐죠? 무효죠, 무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 이게 이제 무효이면 어때요? 후행 건축물 개고 처분도 역시 무효죠. 후행 개고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죠. 철거명령이 단순한 취소사이다. 그럼 이제 개통실비에 승계 안 돼요. 근데 무효이면 후행 개고도 무효다. 여기도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그 다음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은 자,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하자는 납세 의무자가 전심 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거나 또는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된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치유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하자 승계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승계를 인정한 태피링 판례고 나머지 지금 이제 또 기본적으로 다 기출됐던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항구송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즉 법률 유보 원칙을 준수했는지, 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 소송 요건 단계에서 고려해야 된다. 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게 본안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소송 요건 심사라는 게 뭐예요? 적법 요건 심사. 그래서 본안에서 이제 위법, 적법 여부는 다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 준수했는지, 또 절차법,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게 다 이제 본안에서 심판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본안에서.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본안 심사까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법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게 이제 소송 요건 단계에서 심판하는 거고. 제소기간 준수했는지. 그래서 이제 원고적격, 뭐 소액이익 이런 또 관할이라든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요건 심사하는 거하고 이제 본안에서 심사하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이제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경.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항구송 대상에 대한 처분. 너무나 이제 또 최근에 자주 나오는 쉬운 지문이고.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중요 판례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체크해드렸던. 건강보험단이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여러분 이제 이거 통보 받은 적 있죠. 자격상실, 자격변동 안내 통보. 이건 이제 사실을 통지하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가입자 자격변동 여부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구송 대상자들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행정처인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불법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이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친구들이 이거는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문제는 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년에도 있죠, 여러분. 뭐 난민법 어떤 책에도 없던.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제 수험생들의 실력,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들이면 속어법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추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맞출 수 있는 뭔가 힌트, 여지를 주면서 문제를 좀 출제를 했어요. 이 부분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길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아마 이제 선명하게 잘 안 읽혔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들이 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쭉 지문들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실 니은, 디귿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역번하고 리을번은 그래도 좀 침착하게 읽으면, 특히 리을번은 너무나 쉽게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옳은 거 찾는 건데, 리을번에 이제 학술 연구를 해서 일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자, 여러분 이제 외국인이라도 어때요? 국내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이제 외국인 법인 또 이제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로 체류하는 이런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죠? 이건 이제 확실히 옳은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이건 등장했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것은 그냥 이제 일단 이렇게 압축이 돼요. 압축이. 1번, 3번은 무조건 날아가게 되는 거죠. 2번, 4번 중에 이제 지문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또. 근데 이제 기억번은 공통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또 맞는 거예요. 자, 기억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정보주체계의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자,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도 한번 나올 만한데 이제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짝 건드려만 준 거죠. 그 정보주체계 열람청구권도 있고, 자기 정보 이제 정정, 삭제 또는 이제 이런 청구권들도 있고요. 또 피해를 입으면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를 위한 권리들이 있죠. 이게 이제 자신에 대한 열람청구권 보장되어 있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사례를 읽어봐야 돼요. 지금 이제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 자, 공익신고자입니다. 지금 병이. 그리고 이제 갑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복지급여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을 행정처에 신고를 했어요. 갑이 부정수급자다. 지금 병이 지금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갑이 이제 자기 이제 신고 당하니까 을에게 지금 부정수급 신고한 자, 이 찌른 자 누구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지금 청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갑이 을에게 지금 신고자, 병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공익신고자는 여러분 신분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정보를 받을 수 없어. 근데 사실 이거 조문을 몰라도 일단 리을번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문을 보다 보니까 리을번 들어간 걸로 압축하니까 기역 리을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몰라도 보니까 몰라도 그래서 이제 리을 때문에 기역번도 옳은 지문이라는 것은 지금 추론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실력이야. 어찌됐건 소거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니은 디귿이 포인트예요. 이 사건에서. 자, 보면 갑은 을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갑이 이제 을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어요. 당연히 그 비공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신고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공개 결정 통지를 언제 22년 8월 26일 이 비공개 결정. 자, 이걸 이제 다투는 겁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한번 또 고충민원을 제기했네요. 근데 권익위로부터 을의 결정이 지금 비공개 결정이 문제가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걸 안내를 받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날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현혹되는 거죠. 갑은 을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자, 이때 가서 이제 12월 27일에 가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그랬잖아요. 이제 니은번, 디귿번 이제 이게 옳은 거 이제 보면 되겠죠.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자, 이게 이제 또 틀린 건데 이게 보면 비공개 결정을 8월 26일에 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8월 26일에 이제 안 거예요. 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27일이면 이게 이제 청구 기간이 경과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건 뭐냐면 이 고충민원이 뭐냐. 그리고 이제 고충민원 이 문제가 없다는 권익위원회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자, 이것은 어떤 이제 행정심판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래서 이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어떤 제도인 거지. 요게 지금 이제 고충 민원 때문에 심판을 제기하는 날짜가 이제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니은번 틀린 거고 또 디귿번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 민원 제기는 이의 신청에 다음으로 고충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
이 받은 날이 행정처분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 받은 날이 아니라 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니은번도 이제 디귿번도 이제 틀린 지문이 돼서 정답은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일단 이제 뭐 리을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1번, 3번 지문으로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 3번. 그리고 이제 또 니은번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일단은 이렇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얘 이렇게 남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쪽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귿이 이제 옳은 거냐 아니냐. 그게 이제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번, 3번으로 갔다면 그건 이제 아예 3,000%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당황을 하면 그런 압축조차도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행정절차부상 송달 처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또 작년 우리 새롭게 이제 개정된 그 내용 때문에 충분히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직전에 여러분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특강하면서 요 코로나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 이건 특별히 좀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처분 기준 설정 공표 기준 이건 이제 뭐 침입적 처분, 수익적 처분 상관없이 적용돼요.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문서 송달한 경우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죠. 그리고 이제 3번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무산된 횟수가 2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3번. 3회인 경우 이제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정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홍보, 게시판, 일간신문 넷 중 하나 플러스 인터넷. 여기도 많이 나오던 거죠. 자,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질서 위반의 규제법. 자, 질서 위반의 규제법도 굉장히 빈출되는 법령이죠. 역시 어렵지 않는 수준에서 나온 거다. 1번, 2번, 3번 무지무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4번이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맞고 왜? 너무 많이 나온 거니까. 신분에 의해서 성립한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도 성립하죠. 다만 가중감경 사유는 신분 있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행위예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 가장 중요한 거. 둘 이상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되면 각각 부과하는 거고.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는 것은 5인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5인 플러스 뭐예요? 정당한 이유. 5인 플러스 정당한 이유. 자주 나오는 거. 맞고. 4번 행정처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자, 여러분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바로 주소지 관할 지방본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약간 이 부분도 일단 틀렸어요. 뒷부분도 틀린 거지만 행정청이 과태를 부과하죠. 적발하면. 언제 지방법원에 통보해요? 이의를 제기했을 때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그때 이제 당사자 주소지 이제 부과받을 자죠. 당사자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여기 이제 뭐 행정법원이라고 하면 틀려요. 또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청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래도 틀린 거고. 근데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이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고요. 일부 준용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죠.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일부 조항을 준용하기는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앞부분이 이게 이제 발견이 안 됐어도 뒷부분 때문에도 1, 2, 3이 틀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조문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도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 다 찾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행정조사 기본법. 자, 여기도 여러분 행정조사 기본법은 아주 빈출되진 않은데 올해 이제 하나 정도 나올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매년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제 행정
행정법 조문 해설집 있잖아요. 조문 해설집에 그 8가지 주요 법령이 들어가 있죠. 행정조사기본법. 여기도 중요하다. 기본적인 거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소송법, 절차법, 행정기본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 뭐 국가배상법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 법령은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잠 안 오면 불면증 치료하는데 이제 특효약이라고 그랬죠. 조문 늘 읽어라, 조문. 첫날부터 이제 강조한 게 조문인데, 요번에 이제 조문, 출제 비중이 뭐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늘 평균적으로는, 너댓 문제, 대선 문제씩은 좋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7급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 조사원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실효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 입힌 때 손실보상해야 된다. 맞고요. 손실보상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부분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벌써 이제 또 읽다 보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걸 옳은 지문을 바꾸다 보니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자료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틀린 거고. 다만 이제 조사 대상자 신상,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료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거 이제 공동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하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자주 나오는 거. 왜냐?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조사가 아니라 정기조사고, 필요 최소한의 조사이고,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너무나 이제 쉽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재전간집사 해가지고 이제 항상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사정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쉽게 나왔죠. 제소기간, 전치주의, 간접강제, 집행정지, 사정 판결. 여기 이제 취소에 있는 게 무효하기소송, 부작위무효하기소송에 준용되냐 안 되느냐, 뭐 준용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제소기간 자체의 문제, 전치기간 자체, 간접강제, 집행정지, 사정 판결. 사정 판결. 2번 질문 보세요. 사정 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공공을 위한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 기준으로. 자, 처분의 위법성이 이제 처분시 기준이고, 그리고 사정 판결 필요성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 또는 판결시 기준이죠.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너무나 쉬운. 자, 그리고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자, 이 거부 처분은 항상 나온다고 또 했어요. 거부 처분. 거부 처분 나오면 절차법에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고 또 쟁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거부 처분은. 그래서 집행정지 그 거부 처분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집행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 이건 행정청에 있죠. 이 적극적인 거는 이제 신청인 측에게 있고, 이 공무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정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 소극적인 요건은 행정청. 자, 맞고요. 4번 늘 나오는 거죠. 이게 또 도시주거환경처벌에 근거한 조합설리 인가처분, 강학상 특허, 설권적 처분,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조합설리결의 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리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송 방법으로 조합설리 인가처분. 요 인가처분을 다투는 거는 이건 이제 설권적 처분이고, 이건 이제 취소 또는 무효하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무효하기로 구해야 된다는 거 맞고. 자, 여기도 이제 고민하지 않고 이제 2번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은 또 반드시 출제되는데 이쪽이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최신 판례 중에 이제 국가배상 판례가 제일 많은데, 이제 너무 이제 핫한 최신 판례는 안 나오고 약간씩 또 이제 시간이 경과된, 또 이제 검증된, 출제됐던 게 또 나온 거예요.
자, 2번, 3번, 특히 3번 계속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3번은 뭐 이거 3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 맞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낯선 지문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1번, 4번 같은 경우에 약간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국가배상법 2조랑 단서에서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2조랑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군인, 군무원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법률 보상 받을 수 있으면 별도로 이제 국가배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법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시효로 이제 소멸될 수가 있어요. 소멸시효. 그런 경우도 법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행사하지 않아서 시효로 소멸됐다. 그런 경우도 안 된다는 거지. 국가배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법률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뭐 훈련과 관련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법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면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중배상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4번 좀 보세요. 군인이 교육훈련 후 공사를 입은 경우라도 군인영원법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면 국가배상법 2조랑 단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별도의 이렇게 법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률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이면 안 되는 거고, 시효로 소멸한 경우도 포함돼서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아시겠죠? 그게 이제 1번, 4번. 근데 여기 3번 보세요. 훈련 후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다음 보험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정한 보험급여급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2조랑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죠. 없다. 그래서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 보훈급여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중급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줬다 그랬죠. 뭐 계속 나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이런 건 기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이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은 이제 뭐 사실 재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너무 최신 판례는 아니고 좀 1, 2년 묵힌 이런 이제 판례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경찰공무원 피해자가 공무원영업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사회보상적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고, 이 특별법에 정한 이런 법률 보상의 경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랑 단서에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판례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아리까리해도 잘 모르겠으면 세모 치고 이렇게 3번을 보는 순간 딱 3번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이제 또 사례형인데 어렵지 않은 거죠. 왜냐면 많이 나오던 이제 이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구 의회 의원인 갑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를 들어 A구 의회는 갑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했어. 자, 의원직 제명. 행정소송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거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 있죠. 다투는 중에 임기가 만료돼도 소이익이 있다. 그거예요, 지금. 4번에 보세요. 법원이 갑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소송 계속 중에 갑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도법원은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제명 시부터 자녀 임기까지 급여를 받을 실익이 있기 때문에. KBS 사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1번 제명 의결을 행정소로 다투는 경우 소송용은 무효확인 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로 할 수는 없다. 이게 뭐 무효확인 소송으로만 해야 됩니까? 취소, 무효확인 소송. 이건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갑이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 취소 선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뭐 무효확인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2번 A구에는 입법권으로서 행정처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갑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소송에서 A구의 사무총재 누가 이거 피고요?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제명의결, 불신의결 이건 지방의회가 처분적 조례일 때는 단체장. 자, 그래서 피고 적격에 대한 것으로 틀린 거고. 그 다음 3번 행정소법 12조 범상이익 개념의 범상이익 구제설에 따른 판례에 의하면 갑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 적격을 갖지 못. 당연히 이제 원고 적격 있죠. 범상이익 구제설, 동설 판례에 따를 때 이런 경우로 해서 이제 우리 판례도 원고 적격 당연히 인정했고 또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돼도 소이익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자,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이 원고 적기에 관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낯선 지문이 좀 섞여 있는데, 자, 1번 딱 보는 수가 1번이죠. 1번.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 예정자들 건물 사용검사 처분에 대해서 어때요? 3자 행정의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자, 이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는 원고 적격이 없다. 왜? 이들을 위한 거니까 일종의 이제 중공검사 처분 거기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기대하고 내 집 마련하고 뭐 투자 목적으로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용검사 처분이 떨어질 기만을 눈이 빠지게 이제 기다렸단 말이에요. 학수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자가 있다면 입주해서 얼마든지 하자 담보 책임, 손해배상 책임 이런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은 이걸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당사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은 민사소송으로 자, 지방법원에 제기할 판결까지 내려졌다. 그 판결은 관할 위반에 해당한다. 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민사소송 인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하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 1심 법원에 변론 관할이 생긴다. 이게 이제 변론 관할, 합의 관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전속 관할제가 폐지돼 가지고 인정이 된다는 거죠. 3번도 맞고. 자, 4번 환경부 장관이 생태 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 자연도 수정 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 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 자연도 등급 변경 조례 무효하기를 관한 원고 적격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맞죠. 그러니까 원고 적격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상선 보호구역 변경되는 것도 그렇고 지도 강정마을 절대 보존지역이 축소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개발 제한구역 뭐 지정되고 해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때요? 반사적 이익 불이익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역시 이제 뭐 2번 지문 이런 게 3번 지문 약간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알아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지문이 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도 조금은 사실 어려워요. 전체 지문을 놓고 보면. 근데 정답이 너무나 또 쉬운 거 있죠. 옳은 거. 그게 또 1번 지문이야, 더군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상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사이 협의 취득 뭡니까? 사법상 매매잖아요. 사법상 계약, 매매 또는 보상 합의라고도 하고 이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 이게 맞잖아요. 사법관계, 민사소송. 이게 이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수용재결, 수용재결을 다투는 건 이제 항고소. 그러니까 원래 손실보상 파트가 어려운데 이거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럼 또 고민할 필요가 없어.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 토지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 중앙토지수용원회 이것 때문에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지문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강론적인 7급에 많이 나오는. 자, 이런 매수 청구권은 누구에게?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청구를 수용위원회에 하는 거예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 이제 중토수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이건 중토수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근데 이제 매수 청구는 사업시행자. 수용 청구가 수용이 수용이라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수용 청구를 수용위원회에. 자, 틀린 거고요. 3번 헌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토지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보상 규정을 두었지만 자, 이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 위헌 결정했다. 이 위헌 결정 한 적 없어요. 근데 이건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 이 판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종래 목적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전혀 상수할 수 없는데도 보상 규정이 없는 거. 그걸 이제 불합치 결정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이제 매수 청구권 효용이 감소되면 이런 권리를 인정을 함으로써 배려를 하고 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위헌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제 헌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만약에 1번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 나왔더라면 막 2번, 3번 이런 게 이제 객관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긴 해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적인 보상시를 달리하는 동일한 소유에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일괄 보상의 원칙이죠. 개인별 보상 원칙, 일괄 보상 원칙, 금전 보상 원칙, 일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4번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2번, 3번, 4번 이런 지문들을 꼭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정답은 너무나 쉬웠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행정부상 질서버린 과태료 부과처분의 형사처벌. 자, 과태료와 형사처벌 어때요? 이중처벌이에요? 이중처벌 아니죠? 성질한 목적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 질서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질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일사부질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판례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너무나 쉬운 거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부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문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행강제금은 어찌됐건 이제 심지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이행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정명령 부과하고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해도 부과하기 전이면 부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법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청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시정명 받은 의무자가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하기 위한 정당방으로 지금 신고를 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청이 위법하게 지금 거부 반려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결국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건 행정청의 잘못이죠. 이런 경우까지 뭐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도 여러분 이 판례 이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 몰랐다 하더라도 이행강제의 이 성격을 워낙 이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대의직강 대집행 이행강제면 또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또 틀린 겁니다. 당연히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지문. 뭐 이제 2차, 3차 경우 연기 통지라는 거 너무나 잘하는 거죠. 좀 지문은 길게 돼 있지만. 그 다음에 4번이 좀 낯설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과징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유사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다 풀었다고요. 관할행정청이 여객장차 운수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에 일부만 인지한 거예요. 일부만 지금.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이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맞아요, 이게. 원래 이제 한 방에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한 번에 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좀 양정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뭐 2번 충분히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또 예상 가능한 문제, 이미 출제됐던 쟁점들을 하나로 이제 모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자, 서운 취소. 대통령 국가원수로 생각하는 통칭입니까? 통칭이 아니죠. 맞죠? 통칭이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번 서운은 서운 대상자 특별한 공적에 의해서 소유되는 고도의 일신 존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독특한 행정작용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유족이라도 상대방이 아니고. 자, 9번 공군장 독립장이 소유된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를 국무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운 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의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 결정 통보를 했다면 서운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예요? 보훈처장이에요?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요. 통보는 보훈처장이 했어. 그 통보가 위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피고는 누구다? 대통령이다. 자, 리을 번 국가보훈처장이 소원 추천 신청자에 대한 소원 추천을 거부한 거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으나 행정 권력의 부작에 대한 헌법 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기억번, 니은번 맞고. 자, 기억번, 니은번 들어가는 지문을 일단 골라보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알죠? 디귿번 들어간 거 지워버려. 그럼 답 나왔네. 리을번 잘 몰라도. 리을번은 사실 헌재 판례인데, 여러분 이제 보훈처장이 소원 추천 신청자에 대한 소원 추천을 거부하는 거, 이거 왜냐면 소원 추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추천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없다고 봤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소송 대상도 될 수 없고 또 헌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권력 부작에 대해서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각하됐던 사건입니다. 기억 니은번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디귿번까지도 그렇죠. 리을번만 약간 세모다. 답 나온다 이거죠. 자, 어찌됐건 이 문제도 지금 어려워라고 출제자들은 출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아닌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 자, 이 문제도 여러분 하나만 낯선 지문이고 다 쉬운 지문이요. 자, 1번 대집행은 행정기본법 나왔죠.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돼요. 대의직강, 즉시강제, 줄줄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역시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대집행의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예외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또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3번 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에 들은 대책 자기문은 공법상 의무해야 되죠. 사법상 의무 위반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맞고 4번이네. 몰라도 4번 몰라도.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는 사무비, 요 비용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자, 이게 이제 국세와 동일한 순위가 아니에요. 국세의 이제 다음 순위. 그리고 대집행의 요한 비용을 징수했을 때 그 징수는 국고 수입으로. 자, 무조건 국고가 아니라 사무비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고 또는 이제 지자체 또는 지자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건데 순위도 틀린 거고. 이게 이제 대집행법 내용인데 사실 많이 나오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뭐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이 소거법으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쭉 풀어보면서 느낌은 뭐예요? 별로 안 어려웠네 실제로. 근데 시험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의 또 압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긴장하고, 또 이제 멘탈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찌됐건 너무 이제 수고하셨고요. 결국 이제 요번에 이제 딱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이후에 면접 준비 잘 하시면 되고, 아쉽게 좀 자신하기 어렵다. 그 다음 준비, 바로 우리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약한 부분을 보충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또 무엇보다도 시험이라는 게 제가 항상 시험 직전에 말씀드린 게 시험 별거 아니다. 늘 보던 게 나온다 그랬어요. 늘 보던 거, 늘 풀던 거. 좀 고급진 모의고사 본다는 이런 자세로 여러분 이후에 올해 안에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